한 백만장자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과 4명의 아이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그 여자의 친밀함에 흥미를 느껴 다가간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요일 오후, 서울의 뜨거운 태양이 아스팔트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혼잡한 도로에 줄지어 선 차들은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리고 있었고 차에 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교통의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도시의 혼란 속에서 검은색 리무진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위압적인 외관 때문이 아니라 방금 차에서 나온 사람의 모습 때문이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회사 중 하나의 CEO인 35세의 김민준 씨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브라질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이탈리아식 정장은 주변의 혼란스러운 풍경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운전사를 내쫓았다. 나는 걸어서 갈게, 준호. 이 교통체증은 끝이 없고 나는 몇 시간 동안 비행한 후에 다리를 쭉 뻗을 필요가 있어. 운전자는 놀라서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호텔은 거의 1km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다. 물론이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해요. 아니면 이 도시의 남은 공기를 마셔야 해요. 민주는 보도를 따라 걷다가 고향의 변화를 관찰했다. 새로운 건물이 생겨났고 어떤 건물은 사라졌습니다. 현대성과 옛것이 시적인 방식으로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거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이번 주의 일정을 마음속으로 검토했다. 회의 업무 오찬, $100만 인수 가능성. 최근 몇 년간 그의 삶이 항상 그랬듯이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MBA 학위 소지자가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는 모퉁이를 돌자 버스 정류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에서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4명의 어린아이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몹시 지친 모습이 역력한 여자는 아이들을 제압하려고 애썼다. 지호야, 뛰지 마. 혜진아, 언니 머리카락 좀 놔. 태현아, 잠깐만 조용히 있어. 목소리, 그 목소리. 민주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세상 어디에서든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그가 그토록 묻어두려고 노력했던 과거로 그를 즉시 데려갔습니다. 수진 그의 발은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움직이고 싶었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가두어 놓고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인 것처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4년, 5년, 그들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내 쌍둥이? 불가능한. 하지만 그가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보자 그의 마음 속에 무서운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 중 한 명의 눈 모양, 소년 중 한 명의 장난기, 어린 미소, 다른 여자의 코가 들린 모습, 그리고 다른 소년의 단호한 턱, 이런 모습들은 그가 매일 거울에서 보던 모습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수진과 아이들과 단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바로 그때 소녀 중 한 명이 그를 알아챘습니다. 엄마, 저 정장 입은 남자는 누구예요? 소년 중 한 명의 신발끈을 조절해 주느라 몸을 굽히고 있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인식에 커졌고 잠시 동안 민주는 한때 잘 알고 있던 그녀의 눈에 감정의 회오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움, 상처, 분노, 그리고 두려움? 민준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들려서 도시의 소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고 갑자기 목이 메마르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 애들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버스가 도착했고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서 긴장된 순간을 깨뜨렸다. 수진은 마치 황홀경에서 깨어난 듯이 재빨리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어서, 얘들아. 버스가 왔어요. 빨리. 아이들은 순종적으로 차량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탑승 전 잠시 주저했다. 그의 눈은 다시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내일, 전고, 가로수길과 테헤란로, 모퉁이에 있는 카페.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차에 올랐고 민준은 보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버스는 수진과 4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민준은 움직이지 않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쌓였다. 그 아이들이 그의 아이들인가? 수진은 왜 그에게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에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두운 구름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흩날리듯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몸을 숨기려고 달려갔지만 민준은 그대로 서서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값비싼 양복이 젖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순간 그의 신중하게 계획된 인생 전체, 그의 모든 사업적 성공이 하찮아 보였습니다. 몇 분 만에 그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텔로 향해 걸어갔다. 그는 마치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빗방울에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그는 고급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강력한 CEO가 물에 젖고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을 무시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밤은 길어질 것이다. 매우 길어요. 그리고 내일 그는 5년 전에 내린 결정의 결과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제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5사람의 인생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이들과 수진이의 모습이 춤추고 있었다. 답이 없는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해왔던 그 남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완전히 표류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는데 이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적 폭풍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바꿀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자비한 CEO이자 기업계를 정복한 남자 김민준은 지금까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민준에게는 그날 밤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는 호텔방 천장을 응시하며 몇 시간을 보냈고 그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첫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자 그는 지쳤지만 결심한 듯 일어섰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짙은 다크서클에 가려졌고 얼굴에 난 수염은 그를 헝클어뜨려 놓았으며 평소에 흠잡을 데 없는 외모와는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허영심을 가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전 11시 45분, 민준은 이미 가로수길과 테헤란로 모퉁이에 있는 카페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앞에 놓인 손도 대지 않은 커피잔을 불안하게 두드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2시 2분 전 그녀는 들어왔습니다. 수진. 그는 민준을 찾을 때까지 그곳을 훑어보았다. 잠시 그녀는 주저하는 듯 했지만 곧 단호하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민준아.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수진이라고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지켜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민준이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연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그래 민준아, 어제 본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우리 아이들이야. 그 말은 민준의 배를 후려치는 펀치처럼 강타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자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는 말을 더듬으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을 곧바로 후회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민준, 네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아시아로 떠나기 전날 밤을 이미 잊었니? 그날 밤의 기억이 민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열정적인 작별 인사, 속삭이던 약속, 앞에 너무도 밝아 보였던 미래.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죄책감과 혼란으로 목소리가 짙어졌다.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말한 적 없어? 민준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말하려고 노력했어. 네 핸드폰으로 수없이 전화했고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냈어. 심지어 한국에 있는 내 회사 사무실에도 갔지만 리셉션에서 막혔어. 그냥 내 삶에서 사라졌어. 민준은 부끄러움의 무게가 어깨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몇 달 동안 수진이 자신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를 고의로 무시했던 일을 기억해냈다. 당시 그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 확신했고 자신의 경력에 집중해야 하며 장거리 관계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 말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5년간 4명의 아이를 혼자 키운 건 변함없어. 민준아. 수진이 대답했다. 억눌린 감정에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잠 못 이루는 밤, 희생, 재정적 어려움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모른 채 자랐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민준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수진 씨. 저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수진은 마치 그의 말의 진실성을 가늠하듯이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는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민준아. 5년 만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 그들은 감정이 있고 정해진 일상이 있어. 네가 그들의 삶에 들어와서 상황이 힘들어지면 다시 사라지는 걸 허락할 수 없어. 나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민준이 격렬하게 말했다. 내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건 알지만 나는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수진 씨,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잠시 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제 방식대로 제 시간에 이걸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그게 다예요. 알겠어요? 민주는 재빨리 동의했다. 네, 물론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 수지는 냅킨을 가져와서 주소를 적었다. 여기가 우리 주소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오세요.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더 차분해질 겁니다. 그냥 잠깐 방문하는 것뿐이니 그들을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민주는 그 냅킨을 귀중한 보물처럼 받아들였다. 고맙구나, 수진아. 내가 갈게. 그녀는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다. 마지막으로 민준아,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그들에게 너는 낯선 사람이야. 내게 너는 나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이야. 어떤 종류의 신뢰라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고 민주는 자신의 생각과 지난 행동의 무게를 안고 홀로 남게 되었다. 민준에게는 그날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는 모든 회의를 취소했고 휴대전화로 온 수십 개의 메시지와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의 날짜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45분, 민주는 서울 중산층 동네의 한 단순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호사스러운 주변 환경과 대조되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인터컴을 눌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장치를 통해 금속성처럼 들렸다. 민준아, 올라와. 아파트 502호. 엘리베이터가 느린 동작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마침내 5층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복도 전체에 심장이 울릴 정도로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502호 문 앞에 멈춰 서서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고 했지만 주저했다. 그 문 반대편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 그가 모르는 아이들, 그를 모르는 아이들. 이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그는 뭐라고 말할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가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수지는 거기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한 채였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민주는 아파트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갑자기 일련의 소리와 움직임이 덮쳐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뛰는 발소리, 만화를 토론하는 들뜬 목소리.
그리고 갑자기 침묵. 내 쌍의 호기심, 어린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수진의 얼굴과 섞인 그의 거울과 같은데 걔의 얼굴 본 민주는 세상이 자기 주위로 도는 것을 느꼈다. 바로 거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 당신의 가족. 아이들아,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아, 사람은 민준이야. 그는 너희 아빠야.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소리였다. 회의실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지휘하던 강력한 CEO. 민준은 이제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 작은 얼굴들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을 느꼈다. 마침내 침묵을 깼던 것은 소녀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고개를 기울이고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까지 어디에 계셨어요? 순진한 그 질문은 민준의 가슴을 꿰뚫는 화살처럼 박혔다. 5살짜리 아이에게 5년간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그는 힘겹게 침을 삼킨 뒤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저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고 여러분을 모두 만나고 싶습니다. 나머지 3명은 천천히 다가가 민준 주위에 반원을 그렸다. 그는 그중 각자를 살펴보며 그가 본 유사점과 차이점에 놀랐다. 너의 직업은 뭐니? 소년 중 한 명이 눈을 호기심으로 빛내며 물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준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기분을 느끼며 대답했다. 한때 매우 중요해 보였던 그의 직업적 업적은 이제 순진한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살 거야? 다른 소녀가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진을 재빨리 쳐다보았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넷째 아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눈과 똑같았고 어린 나이에 놀라울 정도로 강렬하게 그를 살펴보았다. 왜 전에 여기 오지 않았나요? 그는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비해 성숙함이 묻어났다. 그 질문은 무겁고 비난조로 공중에 떠돌았다. 민준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내린 잘못된 결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이에게 지나친 야망, 헌신에 대한 두려움, 이기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은 실수들.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당신들의 삶에 정말로 참여하고 싶어요. 기회를 주시면요. 아이들은 마치 침묵 속에서 대화를 나누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마침내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그 소녀가 다가와서 모두를 놀라게 하며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가슴에 닿은 듯 흐릿했다.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포옹에 동참했고 민준은 리쌍의 작은 팔에 안겨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아버지만이 느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민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희망이 솟구쳤다. 단체 포옹이 끝나고 아이들이 민준의 삶과 여행에 대한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자 수지는 이것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해 재건, 그리고 아마도 구원의 여정. 민준에게 그 순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와 재무 보고서가 아이들의 그림과 취침 이야기에 자리를 내주는 삶이었습니다. 은행 계좌의 0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4명의 어린 생명체의 미소와 포옹으로 성공의 척도를 정하는 삶. 밤이 깊어지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이야기. 다음 날 아침 민준이 깨어났을 땐 해가 막 뜨고 있을 때였다. 그의 눈은 피로로 타올랐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 있었다. 어젯밤의 추억이 그녀의 생각으로 흘러들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 순진한 질문, 그녀의 마음을 녹인 예상치 못한 포옹. 그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삶은 뒤집혔습니다.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했던 강력한 CEO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4명의 삶을 다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팀원들로부터 수십 개의 메시지와 놓친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100만 규모의 인수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부사장에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협상을 맡으세요. 긴급한 개인적인 일로 지금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민주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밖의 서울은 이미 활기가 넘쳤고 수백만의 삶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것도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을 것이다. 알림 소리에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수진이한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아침 아이들이 당신을 불렀어요. 원하시면 우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오세요. 오전 8시. 민주는 시계를 보았다. 6시 45분. 그는 2번 생각하지 않고 샤워실로 달려갔다. 기록적인 시간 안에 나는 옷을 입고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대신 청바지와 폴로 셔츠를 입고 캐주얼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오전 7시 55분 그는 수진이의 건물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로 쿵쾅거렸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갔고 곧 502호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벨을 울렸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입술에는 가벼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비켜서며 말했다. 아이들이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민준이 들어오자마자 아침부터 아이들이 있는 집의 소리와 냄새에 휩싸였다. 갓 구운 커피 향과 아기 샴푸 냄새가 섞인 향, 복되는 웃음소리와 우호적인 토론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가 왔어요.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가 소리쳤고 갑자기 민주는 잠옷을 입은 4개의 작은 허리케인에 애워싸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들아. 그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껴안으려고 애쓰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학교에 데려다 줄 거야? 어젯밤 그를 꼭 껴안았던 혜진이 물었다. 민주는 수진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수진이 끼어들며 말했다. 아침 식사, 모두 테이블에 앉으세요. 가자. 아이들은 민준을 끌고 작은 주방 테이블로 달려갔다. 그는 지호와 태현 사이에 앉았고 혜진과 나리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빵, 과일, 우유, 시리얼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모든 사람의 요청을 동시에 들어주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여기서는 과일을 자르고 저기서는 우유를 부었다. 커피 마실래? 그녀는 민준에게 물었고 그는 놀랐다. 파티 물론이죠. 부탁드립니다. 그는 여전히 이 새로운 가족의 역학관계에 약간 어색함을 느끼면서 대답했다. 아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민준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들은 그의 작업, 여행, 그리고 그가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개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려고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코끼리를 타본 적 있어? 지호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민준이 웃었다. 아니요, 저는 코끼리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태국에 있을 때 가까이서 많이 봤어요. 와!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수지는 엇갈린 감정으로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민준이가 그곳에 있고 마치 그가 항상 아이들의 삶의 일부였던 것처럼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그가 너무 쉽게 적응하는 것에 분노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민준의 의견으로는 아침 식사가 너무 빨리 끝났다. 곧 아이들은 배낭을 움켜쥐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나리의 신발끈을 묶는 것을 도우며 작품을 꼭 가져가세요라고 말했다. 오늘은 학교에서 전시회를 하는 날이에요. 민주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녀들의 삶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예술 작품인가요? 그는 요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그림. 혜진이 흥분해서 대답했다.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초상화 속에 그가 나올까? 두 사람이 차고로 걸어가던 중 민준은 수진의 겸손한 차를 눈여겨보았다. 그것은 분명 대가족을 위해 디자인된 차였지만 그가 익숙했던 사치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 차를 가져가도 돼요 라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공간이 더 넓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운전할게요. 학교에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민준에게는 학교까지 가는 길이 초현실적인 경험이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계속 돌아보며 아이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답하고 그들에 대한 모든 작은 세부 사항에 감탄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민준은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면서 각자가 만든 예술 작품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어가기 전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가 떠날 때 여기 있을 거야. 태연이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는 약속하면서 그 약속의 무게를 그의 존재의 모든 섬유 속으로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학교로 달려갔다. 민준과 수진은 잠시 움직이지 않고 두 사람이 다른 학생들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뭐예요? 민준이 길을 잃은 기분으로 물었다. 수진은 지친 한숨을 쉬었다. 이제 민준아, 우리 얘기 다 했어. 논의할 게 많아. 그들은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들은 몇 분간 아무 말도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수진아. 마침내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짙어졌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당신과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요. 수진은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5년 후에 나타나서 모든 게 마법처럼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 아이들은 지금은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의문이 있고 상처가 있어. 그리고 나는 다시 너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의 말은 그의 배를 후려치는 듯한 일격을 가했지만 민준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알겠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바로 믿어주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저는 그저 내가 변했다는 것을, 그들이 받을 만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할 뿐이에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을 정해봅시다. 첫째,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갈 거라고 말했다면 그곳에 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일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문제에 돈을 던지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주는 모든 요점에 동의했다. 나는 무엇이든 할 거야, 수진아. 내 삶과 내 의무를 재정비할 거야. 지금은 아이들과 네가 내 우선순위야. 그들은 그 다음 1시간 동안 물류, 일정, 그리고 아이들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듯이 모든 정보를 흡수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랬다. 마침내 그들이 끝났을 때 수지는 시계를 보았다.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다 됐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동안 민주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렵고 도전과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보고 그녀가 아이들에 관해 하는 모든 말에서 보여준 강인함과 헌신을 보고 그는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곧 많은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의 낯익은 얼굴을 애타게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4명의 작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커다란 미소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왔어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순간 그는 아이들의 집단 포옹을 받기 위해 2 팔을 벌렸고 민주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 후 몇 주는 민준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과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왔고 필연적으로 아버지가 되는데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은 수진의 아파트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벌써 익숙해지기 시작한 조직적인 혼란에 휩싸였다. 아빠, 혜진이 소리치며 달려가 아빠를 껴안았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여전히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주님.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공주님을 들어올렸다. 공원에 갈 준비 되셨나요? 그래요. 그녀는 눈을 빛내며 외쳤다. 수진이 지친 모습으로 복도에 나타났다. 민준아, 네가 와줘서 기뻐. 지호가 운동화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 나리가 아침밥 먹으라고 하려고 노력 중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혜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남자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지호가 옷더미를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녕 챔프. 뭐 찾는 거야? 지호는 좌절한 듯이 고개를 들었다. 제 파란색 스니커즈가 없어졌어요. 그것 없이는 공원에 갈 수 없어요. 민주는 소년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함께 살펴보자, 알았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였지? 몇 분간 수색한 후 그들은 침대 밑에서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지호는 재빨리 그것을 착용했고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빠. 아빠라는 단어는 아직도 민준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다. 그는 끊임없이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서 태현이 소파에 조용히 앉아 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태현아, 공원 갈 준비 안 할래? 소녀는 주저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차라리 머물러서 책을 읽고 싶어요. 민주는 약간의 걱정을 느꼈다. 네 사람 중에서 태현이 가장 거리를 두고 가장 소극적으로 대하는 듯했다. 민주는 아들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금 뭘 읽고 있는지 볼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태현은 보물섬이라는 표지를 보여주었다. 와! 민준이 진심으로 감동한 듯 소리쳤다. 이건 정말 대단한 책이야.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해적 이야기를 좋아했거든. 태현의 눈이 약간 밝아졌다. 진실? 그렇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공원에 책을 가져가는 건 어때? 우리가 당신이 잠시 책을 읽을 수 있는 멋진 나무를 찾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보물찾기 놀이를 할 수 있어. 태현은 잠시 생각한 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준비 끝에 모두가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이 아이들을 능숙하게 정리하고 모자를 나눠주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두가 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떻게 매일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는 감탄과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입술에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연습하세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 화창한 아침,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족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행복하게 뛰어다니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넓은 공간에서 활기찬 4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감에 잠시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다. 긴장을 푸세요. 수지는 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그들은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그네를 밀고 모래성을 쌓는 것을 돕고 공을 쫓고 약속한 대로 태연을 위한 즉흥적인 보물찾기 게임을 조직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쉬는 시간, 수진이가 준비한 샌드위치를 아이들이 먹고 있을 때 민주는 한 무리의 엄마들이 자기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신경 쓰지 마. 수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그들은 아마 그냥 호기심이 많은 모양이군요. 놀이터에서 새아빠를 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민주는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아마 내 대해 최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통제할 수 없어. 중요한 건 지금 네가 하는 일,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야. 그는 그녀의 이해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아이들에게서 피곤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점점 눈물이 나고 지호는 점점 더 조급해지고 나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태현만이 나무 아래에 앉아 책을 읽고 만족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수진이 말하며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고 아이들은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주는 잠이 든 혜진을 품에 안고 갔고 수진은 나머지 3명을 안내했다. 아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목욕탕으로 갔고 민준과 수진은 방에 홀로 남게 되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민주는 피곤했지만 행복해하며 웃었다.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요.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찬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민준아, 수진이 주저하며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알고 싶어요. 이게 영구적인 건가요? 정말 머물 생각이신가요? 그 질문은 그의 배를 후려치는 펀치처럼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고려하면 그녀가 의문을 품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수진아라고 말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제가 당신과 아이들을 완전히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치게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걸 약속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제게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참았다. 민준 씨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가 대화를 방해했다. 아이들은 잠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방으로 돌아왔다. 아빠, 우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 읽어줄래? 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챔피언. 그는 미소 지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민주는 아이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감사함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길고 도전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밤이 내려앉았고 그 작은 아파트 안에서 한 가족이 천천히 치유되고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동안 네 쌍의 쥐의 깊은 눈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거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알람 시계의 날카로운 소리에 민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침대 옆 탁자를 더듬으며 경보를 끌 휴대전화를 찾았다. 오전 5시 30분, 그는 한숨을 쉬며 서울에서 임시 거주지로 삼은 호텔의 침대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즉시 그날의 업무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에 투자자들과 화상회의, 오전 10시에 현지 팀과의 회의 정회의 잠재적 파트너와의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4시에 혜진의 발레 공연. 민주는 딸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앞줄에 있을 것을 약속했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약속을 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진의 메시지가 그의 휴대전화에 울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알림. 혜진이 오늘 오후 4시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가기 전에 전화 주시면 좋겠어요. 민주는 곧바로 수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울린 후 그는 혜진의 졸린 목소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공주님. 큰 날을 준비하셨나요? 혜진의 목소리가 즉시 높아졌다. 아빠, 엄청 긴장돼요. 계단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민주는 가슴이 녹는 것을 느꼈다. 혜진아, 연습 많이 했잖아. 잘할 거야. 그리고 스텝 하나 깜빡하더라도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좋아요. 그녀는 조금 더 자신감이 넘치는 듯이 대답했다. 당신은 거기 있을 거죠? 그는
세상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확신했다. 나는 앞줄에 서서 당신을 응원할게. 혜진과 작별 인사를 하고 수진과 공연 준비에 대한 몇 마디를 나눈 후 민주는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로 나갔다. 오전은 회의와 전화통화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민주는 책상 위에 눈에 띄는 자리에 놓인 네 자녀의 사진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바뀌었는가. 오후 3시 30분 민주는 혜진의 공연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비서가 그의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김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 회사의 최 선생님이 갑자기 오셔서 지금 당장 회의를 하자고 고집하시네요. 민주는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최 씨는 회사의 아시아 확장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회의를 연기하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했다. 노인 민준이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약속을 취소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 씨한테 제가 불행히도 연기할 수 없는 약속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으로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그 비서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메시지를 전달하러 나갔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익숙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릭스는 수진아, 지금 사무실을 나가. 우리 스타가 빛나는 걸 볼 수 있을 시간에 도착할 거야. 민준이가 도착했을 때 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안한 부모들이 카메라를 손에 들고 모여서 매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앞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가 앉자 그녀가 말했다. 약속했어요. 민주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불이 꺼지고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 무대에 등장하자 민주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우아하고 단호하게 춤을 추었고 그녀의 작은 얼굴은 모든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 가운데 민주는 혜진의 시선이 군중을 훑어보며 자신과 마주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준 미소는 그가 성사시킨 어떤 거래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학교 운동장에 가족들이 모여 작은 칵테일 파티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의 주변에는 혜진뿐만 아니라 지호, 태현, 나리도 있었는데 모두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아빠, 제가 춤추는 걸 보셨어요? 혜진이가 거듭해서 물었다. 그래요, 내 사랑.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대답하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아빠, 내일은 부모님을 우리 교실로 모시는 날이에요. 지호가 일깨워 주었다. 갈 수 있겠어? 민주는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아들의 희망에 찬 얼굴을 보니 그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이죠. 챔피언. 저는 그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수진이 민준에게 다가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혜진이한테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민준은 목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난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많고 보상해야 할 게 많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알아요, 민준아. 너의 노력을 알아요. 그냥 계속해, 알았지? 그날 밤 아이들을 잠재우고 태현에게 보물섬의 또 다른 장을 읽어준 뒤 민주는 호텔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노트북을 켰고 남은 일을 보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에 답장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무대 위에서 혜진이 보였던 미소, 다음 날을 기대하는 지호의 눈빛, 리딩 때 태현이 그에게 꼭 껴안겨주던 모습, 그리고 나리가 그려준 그의 그림을 기억했다. 그때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한때 그녀의 업적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였던 스프레드시트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 내역서의 숫자는 이제 자녀들의 미소와 포옹에 비하면 공허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닫고 누웠다. 그의 마음은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아빠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성취와 도전에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균형의 날이자 또 다른 선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잠이 들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길고 장애물이 많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결정을 인도할 틀림없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찾은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목요일 아침 민준의 사무실은 분주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서둘러 돌아다녔다. 그 회오리 바람에 중심에서 민준은 자기 방에 있었고 그의 눈은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의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의회는 회의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고쳤다. 고맙습니다, 은지. 곧 갈게요.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수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는 게 늦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게요. 대답은 거의 즉시 나왔습니다. 민준아, 약속했잖아. 늦지 않게 해줘. 그는 죄책감과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회의실로 향했다. 민준이 들어오자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의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이사회장인 동욱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당신의 최근 일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민준은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 순간이 결국 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동욱이 이어 말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당신의 존재감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회의 일정이 변경되었고 출장이 취소되었고 중요한 결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개인적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회사는 그 결과를 겪을 수 없습니다. 민주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제 개인적인 삶이 상당히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4명의 자녀가 있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사에 대한 제 헌신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헌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의원인 미경 씨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새로운 개인적 책임과 이 규모의 회사를 이끄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말은 민준의 배를 후려치는 펀치처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희생한 직업은 그가 겨우 알기 시작한 가족에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의 생각은 빠르게 움직였다. 3개월만 주세요. 일부 프로세스를 구조조정하고 직속팀에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는 모든 직원을 위해 더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위원회 위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는데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고 호기심에 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돈국이 말했다. 좋아, 민준아, 3개월이야. 하지만 주의 깊게 지켜볼게. 회의는 세부 사항과 전략을 논의하며 2시간 더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말을 마치고 민준은 시계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갈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는 차로 달려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음성 메시지로 연결됐다. 그는 불안으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교통량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운전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수진과 아이들이 입구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본 어린아이들의 얼굴은 환해졌지만 수진의 표정은 순전히 실망스러웠다. 늦어서 미안해요. 그는 다가오면서 말했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혜진이 달려가 그를 껴안으려 했지만 태현은 팔짱을 낀 채 거리를 두었다. 다시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소년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알아요, 챔피언. 미안해요. 꼭 보상해 드릴게요. 언제나 약속해. 태현은 조용히 대답하며 차에 오르려고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준이 어린이날에 대한 질문을 던져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었다. 수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단음절로 대답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안으로 달려 들어갔고 민준과 수지는 잠시 혼자 남게 되었다. 수지나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아니 민준아,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행동은 원해. 아이들에게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필요해. 아빠가 나타날지 말지 궁금해하며 방치하면 안 돼. 그녀의 말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 씨. 정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녀의 시선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민준아, 아빠가 되는 건 편리할 때 하는 일이 아니야. 풀타임으로 헌신해야 해. 그날 밤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눕힌 후 민준은 수진 씨 아파트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앞에 펼쳤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완전히 희생하지 않고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프레드시트 작업을 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고 기업 구조를 제고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가 시계를 보았을 때 이미 새벽 2시를 지나 있었습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닫은 뒤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아이들의 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그들이 평화롭게 잠자는 모습을 보고 그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가 문에 다다르자 수진이 주방에 있었고 그녀는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있군요. 그녀는 놀란 듯이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 제가 이걸 해낼 거라고 약속할게요. 균형을 찾을게요. 그녀는 잠시 그를 지켜보며 그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눈을 흘겼다. 그럴게요, 민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당신도 위해서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앞에 놓인 길을 돌아보았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어요. 기업의 세계는 용서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고 네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3개월 동안의 과제는 단지 이사회에 자신이 회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수진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도시에 불빛이 차창으로 지나가자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약속을 했다. 그는 인생의 두 면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주는 민준에게 정말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회사 회의와 학교 행사, 계약 협상, 숙제 돕기 세션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루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매 순간이 시간과의 싸움처럼 느껴졌고 점점 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세계에 존재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매우 바쁜 어느 날 아침, 민준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국제 투자자들과 중요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휴대폰은 수진의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진동했다. 지호가 열이 나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학교에서 애들을 데리러 올 수 있어요? 민준은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다시 실망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몇 달 전이었다면 결코 생각지도 못했을 일을 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그는 회의를 중단하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가족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참여를 종료해야 합니다. 제 팀이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할 것이고 저는 나중에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얼굴들은 놀란 듯했고 어떤 얼굴들은 약간 화가 난 듯하기도 했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재킷을 움켜쥐고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은지, 그는 지나가면서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약속을 취소해. 가족 긴급 상황이야. 여학교로 가는 운전은 긴장스러웠다. 민주는 운전과 신호등에서 업무 메시지에 답하는 일을 번갈아가며 해야 했다. 마침내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혜진과 나리가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작은 얼굴은 그를 보고 밝아졌습니다. 아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그를 껴안으러 달려갔다. 안녕하세요, 나의 공주님. 그는 미소를 지으며 피로가 약간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어땠나요? 소녀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민주는 그들을 차로 데려갔다. 그의 마음은 딸들에 대한 애정과 지혜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사회 회장인 돈국이었다. 민준 씨,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투자자들이... 동욱. 민준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상황이 미묘하다는 건 알지만 아들이 아파요. 지금 딸들과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최대한 빨리 전화 드릴게요. 잘 해결할게요. 전화선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동욱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들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실에 수진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팔에는 열이 난 지호가 안겨 있었다. 그는 어때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그냥 심한 감기라고 했어요. 수진이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아요. 민준이 다가가서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야, 챔프, 아빠가 지금 왔어. 알았지? 지호는 눈을 떴고 그의 입술에는 작고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안녕, 아빠. 그 다음 몇 시간은 지호를 돌보고 소녀들을 돌보고 긴급한 업무 이메일에 은밀하게 답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태현은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소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낮 동안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자녀들이 낯설게 느낄 정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태현아, 가끔은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과 함께 있는 거야. 밤이 되자 지호의 열이 마침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들이 평화롭게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수진 씨가 커피 2잔을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고맙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음료수를 받았다. 모든 것에 대하여. 수진은 그 옆에 앉아서 지호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오늘은 달랐어. 이와 같이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망설임도 변명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여기 있을 뿐입니다. 민주는 목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수진이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었고 그 행동에 수진은 놀랐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잠자던 아들을 바라보며 수진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낀 민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성공이 스프레드시트에 적힌 숫자나 은행 계좌에 규모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들의 미소, 수진의 눈에서 새롭게 드러난 자신감, 그리고 그를 감싸 안은 평화의 느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는 수진보다는 자신에게 뭔가 바뀌어야겠다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변화요? 그녀는 호기심에 물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회사에서, 내 삶에서, 모든 것에서 두세 개로 나뉘어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을 통합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아.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회사와 개인 생활 모두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 과정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유연한 근무 정책을 시행했으며 심지어 회사 본사를
집에 더 가깝게 이전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새로운 민준이 되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유산은 이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수진과의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을 꾸리는 데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는 내부적으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끈기 있게 일하던 경영자는 헌신적인 아버지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일 중독자는 균형을 중시하는 남자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것은 도전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매우 보람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선택에 선택을 거듭하며 민주는 새로운 일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아이들의 사랑과 수진의 새로운 신뢰에 걸맞는 버전이기를 바랐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길고 불확실했지만 민주는 오랜만에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두 부분을 모두 존중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힘과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그녀를 둘러싼 기업 환경과는 초현실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민주는 방구석에서 혜진이 신나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지호와 나리가 조용히 교육용 태블릿으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가 지어졌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직장에서의 가족 정책은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 분기의 생산성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임원들은 회의적인 눈빛을 교환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방에 아이들이 있는 것이 분명 불편해하는 듯했다. 동욱 이사장은 말을 하기 전에 목을 가다듬었다. 민준아, 내 개인 사정은 알겠어. 하지만 직장을 타가소로 만든다는 건 좀 지나치지 않아? 민준은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사무실을 타가소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동욱. 직원들이 이 벽 너머에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택사항이며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결과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또 다른 이사회 멤버인 미경이 합류했다. 숫자는 인상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는 어떨까요? 고객과 파트너가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현이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아빠,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준은 잠시 당황한 듯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아들아. 태현은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작은 몸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똑바로 서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아버지는 항상 회사가 대가족과 같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면 가족이 여러분을 잘 돌봐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방 안에는 깜짝 놀란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가슴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넘쳐 흐를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싸웠다. 가장 먼저 회복한 사람은 동욱이었다.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태현 씨, 당신이 이 방에서 제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생각해요. 방 안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웃음이 터져나오며 분위기가 더 밝아졌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제 새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 논의하는데 더욱 열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아이들은 수진과 함께 집에 돌아왔고 민주는 사무실에 남아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전화는 수진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아이들은 직장에서 보낸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특히 태현이는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회의는 어땠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입력했다. 그것은 흥미로웠어. 집에 가면 다 말해줄게. 태현이가 오늘 우리를 구했어. 민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만족감을 느꼈다. 그가 실행한 변화는 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챙겨 떠나려고 할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욱이었다. 민준아, 들어가도 될까? 물론이죠, 동욱 씨.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사회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당신이 만들어온 모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주는 배가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동욱은 몇 달 전에 당신이 그 모든 미친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나는 당신의 커리어의 끝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 집착하는 CEO 재앙의 처방전 같았습니다. 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민주는 긴장한 채로 기다렸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리더를 보았습니다. 저는 직원을 진정으로 아끼는 회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다. 동욱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당신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회의를 아이를 직장에 데려가는 세션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어요? 민주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웃었다. 알겠습니다, 동욱 씨. 그리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이 떠난 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마침내 사무실을 나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민준이라면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보고서와 예측에 집착했을 겁니다. 이제 그의 심장은 집에 돌아갈 생각에 두근두근 뛰었다. 아이들이 하루에 겪은 일화를 들을 생각에,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에.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빠라는 합창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집단 포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지켜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 때 아이들은 모두 한꺼번에 이야기를 나누며 아빠의 사무실에서의 경험에 대한 흥분을 표했습니다. 특히 태현은 빛이 나더군요. 아빠, 제가 정장을 입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보셨어요? 그들은 정말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네, 그랬어요, 챔피언. 당신은 대단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미래의 CEO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잠든 후 민준과 수진은 베란다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즐겼다. 그럼 수진이 말을 시작했다. 실제로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것은 강렬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진, 우리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당신은 달라 보여요, 알죠? 더 평화로워요. 민주는 생각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람으로서도요. 수진이 손을 내밀어 그의 손가락과 그녀의 손가락을 얽었다. 간단하지만 의미가 담긴 그 몸짓에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회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우리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서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희망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그냥 아니면 그들은 단순히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수진아, 그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 내가 너를 완전히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처 입혔다는 걸. 하지만 내가 지금 내리는 모든 결정은 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고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남자가 되는 거야. 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채 눈을 빛냈다. 민준아, 길은 길어. 아직 재건하고 치유해야 할 게 많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걷는 게 행복해. 그들은 거기 서서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밤의 고요함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습니다. 민주는 도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힘든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옆에 앉아
자신의 아이들이 바로 그곳에서 안전하게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김민주는 정말로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조용한 일상을 깨고 아파트 안에는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방, 테이블에서 지호의 과학과제를 도와주던 민주는 수진과 의아한 표정을 교환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앞치마로 손을 닦고 문 쪽으로 향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충격으로 바뀌었다. 엄마? 아빠? 민주는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진의 부모님. 그는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과거 수진과의 관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자신이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놀랐지? 자기야. 수진의 엄마가 소리치며 두 팔을 벌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그녀를 따라갔다. 아이들은 낯선 목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조부모의 품에 몸을 던졌습니다. 민주는 부엌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가족 장면에 침입자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수지는 사과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뒤 다시 부모님 쪽으로 돌아섰다. 당신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을 놀라게 할 기회를 놓치는 거야? 수진이 엄마가 웃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마침내 용기를 내어 들어간 민준에게 머물렀다. 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그는 손을 내밀며 민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박씨 부부를 마침내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필요 이상으로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아, 맞아요. 유명한 민준이요. 우리 얘기할 게 많잖아요, 청년. 그 다음 몇 시간은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조부모가 있는 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면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민주는 수진과 그녀의 부모님이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2차적인 역할에 밀려났다. 점심시간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수진 부모님은 정중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평가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 민준 씨, 박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도전이 뒤섞인 굵은 어조였습니다. 아이들의 삶에서 5년간 부재한 시간을 어떻게 메울 계획인가요? 테이블 위에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긴장감을 느끼며 민준과 할아버지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박 선생님, 저는 과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압니다. 제 부재에 대한 변명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현재에 존재하고 이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이군요. 박 선생님이 반박했다. 하지만 행동은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이때 태연이 개입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할아버지, 아빠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학교 발표회에 오시고 숙제도 도와주시고 지난달에는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박 씨의 눈은 손자를 바라보며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렇구나, 태현아. 다른 아이들도 이야기를 시작했고 각자 민준과 함께한 최근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소한 일상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듣고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당신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박 여사는 딸을 잠시 지켜보다가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의 일은 어때요? 당신이 큰 임원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가정 생활과 균형을 맞추시나요? 민준은 자신이 실행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사실 박 씨,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시하기 위해 회사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유연한 근무 정책을 시행하고 사무실에 아동 친화적 공간을 만들었고 심지어 회사 본사를 집에 더 가깝게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은 이 정보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나머지
점심시간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수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이들은 엄마가 어렸을 때 했던 짓거리를 보며 웃으며 더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조부모님께 자기 방을 보여드리는 사이 민준과 수진은 주방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미안해요. 수진이 속삭였다. 그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걱정할 만한 모든 권리가 있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줄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네가 식탁에서 한 말, 회사 본사 이전 얘기 정말 고려하고 있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사실 그냥 고려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미 장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게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너 정말 변했지?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들의 말을 가로채었다. 민준 씨, 잠깐 얘기 나눌 수 있나요? 민준은 수진을 한 번 더 안심시킨 뒤 박 선생님을 따라 발코니로 나갔다. 두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래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알다시피 민준아, 박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다. 수진이가 5년 전 임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네가 실종된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나는 만약 너를 찾는다면 일이 전혀 즐겁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어. 민준은 침을 침대로 삼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박 씨가 말을 이었다. 저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저에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모두 용서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 네가 한 일은 심각했어. 하지만 기회를 줄 수 있어. 수진이와 아이들을 위해서. 민준은 목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시죠.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젊은이.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당신이 내게서 숨을 곳이 없을 테니까요. 가려진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몰랐던 수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부모님에게 최근 사진 앨범을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찍은 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준이가 태현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 혜진이가 발레 공연을 보는 모습, 온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 모습 등이었다. 수지는 민준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손가락과 민준의 손가락을 얽어쥐었다. 모든 게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괜찮은 것보다 더 나아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미소, 수진 부모님의 망설이는 듯한 찬성의 눈빛, 그리고 수진의 따뜻한 손길, 민준은 감사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족들과 함께 있던 민준은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회사 건물 꼭대기도 아니고 호화로운 회의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 그 아늑한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수진의 사랑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이 깨어났을 때는 해가 막 뜨기 전이었고 옆에서 수진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전날 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깊은 대화가 새벽까지 이어져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친밀한 순간으로 이어졌다. 민준은 그녀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이는 그의 새로운 일상에 자리 잡은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토스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자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깨어나게 했다. 혜진이 부엌 출입구에 나타났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여전히 졸린 듯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주님.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굽혀 공주를 껴안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빠. 그녀는 그의 팔에 몸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집에 머무시나요?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민주는 그 질문에 대해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요, 내 사랑.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기억나? 우리는 하루 종일 함께 보낼 거예요. 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공원에 갈 수 있어요. 아우스, 물론이죠. 그는 그녀의 머리 위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형들에게도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자. 알았지? 조금씩 그 집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와 나리가 주방에 들어갔고 뒤따라서 아직 졸린 태연이 들어갔다. 수진 씨는 마지막으로 나타났고 눈앞에 펼쳐진 익숙한 광경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그녀는 민준이 건넨 커피잔을 받으며 인사했다. 아침 식사는 웃음과 하루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은 가족이 함께하는 간단한 식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이들이 공원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이 민준과 수지는 잠시 혼자 시간을 가졌다. 어젯밤에 대해서요. 민준은 약간 주저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조심조심 그를 막았다. 좋았어, 민준아. 정말 좋았어. 그는 안도감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수진아, 나 이걸 해내고 싶어. 우리, 이 가족, 모든 걸.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나도 하고 싶어, 민준아. 하지만 천천히 해야 해. 재건할 게 많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하루하루씩, 하루하루씩. 그녀는 동의하며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잠깐 키스를 나누려고 몸을 기울였다. 공원에서 보낸 하루는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혜진을 그네에 태워주고 지호가 정교한 모래성을 쌓는 것을 도와주고 태현과 프리즈비를 하기도 하고 나리가 정글짐에서 실력을 뽐내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오후 중반 아이들이 놀고 수진이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동욱이었다. 민준, 주말을 방해해서 미안한데 우리한테 상황이 생겼어. 중국 회사와의 계약이 월요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민준은 익숙한 기업의 책임이라는 무게가 자신의 어깨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공원에서 행복하고 걱정 없는 모습을 보인 가족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에 든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동욱아, 나는 알아요. 동욱이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당신의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건 큰일입니다, 민준. 회사의 수백만 달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몇 달 전이었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무실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욱아, 들어봐. 내가 준비한 계약서 파일을 몇 개 보내줄게. 한번 보고 1시간 후에 전화해. 이걸 해결해 보겠지만 오늘은 가족을 버리지 않을 거야. 동욱이 알겠습니다. 그럼 1시간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전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괜찮아요.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물었다.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아서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확신했다. 저는 사무실로 서둘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족의 날을 약속했고 그게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너 정말 변했지?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곧 아이들도 피곤했지만 행복해서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이 간식을 나누는 동안 민주는 잠깐 업무 전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지호가 항의했다. 오늘이 가족의 날이라고 약속했잖아요. 민주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쓰다듬었다. 그렇죠, 챔피언. 이 전화는 정말 빨리 걸고 나머지 하루는 우리 둘뿐이에요. 알겠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약간 의심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조금 뒤로 물러나 동욱과 계약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가족을 시야에 넣었다. 20분 후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어? 수진이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가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도 해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오후는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후 저녁은 보드게임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마지막으로 가족 영화를 보며 모두가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후 아이들이 잠든 후 민준과 수지는 발코니에서 다시 만났다. 그곳은 그들이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피난처가 된 곳이었다. 알다시피요. 수진이 밤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당신이 아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본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와 같이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달빛에 반짝였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민준. 함께 사는 삶, 이 멋진 아이들을 키우는 삶, 그리고 오랜만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서로 끼었다. 수진아, 우리가 아직 재건해야 할 게 많다는 걸 알아. 내가 과거에 널 깊이 상처 입혔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이 미래에 헌신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널 위해, 아이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수진은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뒤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했다. 알아요. 그녀는 그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함께 건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수진을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워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성공과 돈에만 집중하던 경영자에서 마침내 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이고 의심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진의 사랑과 아이들의 응원으로 민주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이 들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생이 준 두 번째 기회에 감사했다. 자식들에게 어울리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 수진에게 어울리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항상 되고 싶었던 남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하여 가족의 부드러운 숨소리에 안겨 잠이 든 김민주는 더 이상 외로운 CEO가 아니라 사랑과 목적, 행복이 가득한 진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경적 소리와 도시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서울의 도시 풍경을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며 책상 위의 문서와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계획 사이에서 갈등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비서인 은지였다. 김 선생님, 위원회는 발표를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고쳤다. 고맙습니다, 은지. 곧 갈게요. 떠나기 전 그의 시선은 책상 위의 가족 사진에 머물렀다. 수진 씨와 네 자녀가 최근 피크닉에서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이미지에서 힘을 얻은 다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이사회 구성원과 고위 임원들은 호기심과 우려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민주는 자신이 제안하려는 내용이 회사의 방향을 엄청나게 바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경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요. 신사 숙녀 여러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 업무 정책을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감소했으며 직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퍼졌다. 민주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 저는 그 여정의 다음 단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변화입니다. 그는 극적으로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밝혔다. 저는 우리 회사 본사를 서울의 주거지역으로 이전하여 사무실, 보육시설, 레크리에이션, 구역 녹지 공간을 통합한 단지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장소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소리였다. 민주는 그들이 충격과 불신의 표정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어떤 얼굴에는 진심 어린 관심도 보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동욱 씨가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민준 그거 야심적이야. 비용이 천문학적일 거야. 물류적, 법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민준은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동욱, 야심찬 프로젝트야. 하지만 나는 장기적인 혜택이 초기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믿어. 더 행복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충성스러운 인력을 상상해봐.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상상해봐. 그리고 우리가 보낼 메시지를 생각해봐.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그 후 몇 시간은 격렬한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재무 예측, 유사한 모델을 구현한 회사의 사례 연구, 세부적인 단계별 구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확정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씨앗을 심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는 지쳤지만 만족한 마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갈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수진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아이들이 저녁을 기대하고 있어요. 회의는 어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답변을 입력했습니다. 강렬했지만 유망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출발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주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그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보고서와 예측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최우선 과제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아빠라는 합창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집단 포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민주는 감사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동안 아이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들뜨게 이야기했습니다. 태현은 수학시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고 혜진은 다가올 발레 공연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으며 지호는 학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리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질문도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 수지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집중하고 참여하는지 알아챘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자 민준과 수지는 베란다에 앉아 와인 한 병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수진이 말을 시작했다. 실제로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것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큰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많은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그는 수진의 반응을 관찰하며 자신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이거 대단해. 진짜 대단해. 하지만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어. 안 되면 어떡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공적인 회사를 만드는데 수년을 보냈지만 지금에 와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즉 함께 보내는 시간 균형 행복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몇 년 전에 만난 민준 김이 내 앞에서 이런 남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난 네가 자랑스러워, 알지? 그 말에 민준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구나, 수진아. 나를 믿어줘서,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이 가족을 위해서.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동행과 평화로운 밤을 즐겼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도 스스로 변화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주는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수지는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이었다. 생각해봤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너, 나, 애들, 법적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 민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수진아, 너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났다. 그래, 민준아. 결혼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물론 원한다면 말이야. 민준은 재빠른 동작으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박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열정적인 키스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발코니 문에서 들려오는 축하 소리에 의해서만 방해를 받았다. 아이들은 생각했던 것만큼 잠들지 않은 듯 그 순간을 목격했다. 가족이 모여서 포옹하고 기쁨에 웃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마침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자리에 왔다고 느꼈습니다. 미래에는 직장, 가정,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는 가족이 곁에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방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민주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재정적 성공에만 집중하던 외로운 경영자에서 무엇보다 사랑과 가족,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자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만들어온 삶에 감사했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사랑과 도전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란한 가족의 기쁨이 담긴 미래였습니다. 민준이 깨어났을 때는 해가 막 뜨기 전이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루 종일의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옆에서 수지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서는 약혼 반지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2주 전에 청혼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는 커피를 만들고 있었는데 동욱의 메시지가 담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새 단지의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오전 9시에 회의합니다. 위원회에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사회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거기 있을게요. 그가 대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아직 졸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키스와 포옹을 나눴다며 맛봐 혜진이 토스트 한 조각을 깨물며 물었다. 언제 신부 들러리 드레스를 고르죠? 곧이에요, 공주님. 그는 약속했다. 다음 주말은 어때요? 소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수진이가 다가와서 그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오늘 밤에 웨딩 플래너와 미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제 시간에 집에 갈게요. 약속해요. 아침 식사는 웃음과 활기찬 결혼식 계획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식에서 자기들이 맡을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진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민주는 이사회 앞에 서서 그의 야심찬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숙녀 여러분, 신사 여러분,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엄청나다는 건 알지만 장기적인 혜택을 생각해 보세요. 직원 이직률 감소, 생산성 증가, 팀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욱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민준,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며 수도 없이 연습했던 주장에 대비했다. 동욱, 우리는 수년간 즉각적인 이익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혁명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그는 잠시 멈춰서 의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직원들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성장하고 번창하는 회사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가족이 우리 기업 커뮤니티의 일부인 회사입니다. 이는 충성심과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적 책임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긴장되었다. 민주는 테이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서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 중 한 명인 미경 씨가 연설했다. 위험한 일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비전이 있습니다. 분기별 숫자를 넘어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은 격렬한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고 자세한 재무 예측을 제시했으며 더 작은 규모로 유사한 모델을 구현한 회사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도 확정적인 승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소규모 시범 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는 지쳤지만 만족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가 수진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꽃집에 들러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아름다운 백합 꽃다발을 골랐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저녁을 준비하는 맛있는 향기가 그를 맞이했고 주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수진과 아이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장면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그는 키스와 함께 수진에게 꽃을 건네며 인사했다. 아빠, 회의는 어땠어요? 태현이 호기심에 물었다. 민주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잘 됐어요, 챔피언.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녁 식사 때 민준 씨는 회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대단하구나, 민준아.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